시와 책의 향기가 흐르는 낭만 카페입니다. 그동안 제가 소개해드린 책이 영혼을 맑게 하는 내용이었다면요. 오늘은 몸을 아름답게 하는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세계적인 성심리학자인 홍성목 교수가 전하는 사랑과 성에 관한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책인데요. 사랑은 지날수록 아름답다입니다. 출판사는 명진이고요. 저자는 홍성목입니다. 그럼 저자가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어느 날 왕자가 숲을 지나다 유리로 만든 관을 보았다. 다가가서 보니 유리관 안에는 피부가 백설처럼 하얀 아름다운 공주가 누워 있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녀를 본 왕자는 성욕이 발동해서 유리관 뚜껑을 열고 그녀의 위로 올라갔다. 왕자가 위에서 요동을 치자 공주가 깨어났다. 원래 공주는 계모가 준 사과를 먹고 오랫동안 잠에 빠진 것인데 왕자 때문에 몸이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목에 걸려있던 사과가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잠에서 깨어났다. 그 왕자와 공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아니, 그 아름다운 동화를 어떻게 이렇게 음란한 이야기로 만들지? 그렇게 항의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게 사실 어린 시절 우리가 들었던 백설공주 이야기의 원전이다. 동화에는 왕자가 키스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원래 섹스를 한다. 백설공주 이야기가 실린 그림 동화는 중세 유럽에서 입에서 입으로 떠도는 민담이나 괴담 등을 소재로 엮은 것인데 서민층에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니만큼 성에 대해서도 원래 적나라했다. 근대에 와서 동화로 엮어지며 성적인 내용은 모두 빠지고 아름답게 포장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서민층들이 즐기는 민담들도 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다. 춘향전 원전을 보면 이도령과 춘향이가 뜨거운 밤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적나라하다. 그러나 이 역시 사라지고 요즘에 와서는 춘향의 절개만 강조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성은 어둠 속에 가려져 왔다.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주위의 눈치를 보며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보통이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나누려 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남성이나 여성이나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도 섹스에 대한 상의는 거의 하지 않는다. 이사나 여행, 아이들에 관한 문제,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상의하면서 정작 사람 간의 유대감을 이어주고 강화시켜주는 사랑이라든가 섹스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이런 배경에는 우리 모두가 사회와 가정에서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로 배워왔던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적절한 표현 방식이 부족한 것도 이런 상황을 부채질한다. 도대체 그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 성기라고 하자니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들고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성에 관한 용어들을 천박하거나 거북하게 또는 쑥스럽게 여기니 입에 올리기가 쉽지 않다. 사실 성상담가들이나 성치료가들도 일반인들과 상담을 할 때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기가 어렵다. 성관계를 섹스라 해야 할지 부부관계라 해야 할지 또 성기를 페니스라 해야 할지 음경이라 해야 할지 어떤 용어를 써야 상대방이 덜 민망해할지 고심하기도 한다. 성을 백일화에 드러내놓으면 신비감이 사라지고 은근한 맛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뭔가 가려진 듯해야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렇게 성을 묻어두고 아름답게만 포장하려는 데는 많은 성 문제들이 나온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남녀 간에 서로 대화를 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도 나누려 하지 않기 때문에 커진 케이스를 여러 번 본다. 성에 대해 개방적이라는 호주에서도 그런 예는 종종 있다. 한 남성이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사귀던 여자와 드디어 함께 여행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기대가 너무 컸던 나머지 잠자리에서 발기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틀 밤을 본의 아니게 깨끗하게 보내고 돌아와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의 문제는 나를 찾아올 게 아니라 상대 여성과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여성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조언해서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잘 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사실대로 털어놓자 그녀가 잠자리를 안 하기에 나를 생각해서 그런 줄 알고 감격했었는데 좀 실망이네요 라고 웃어넘기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고 한다.
그녀가 발기를 도와줘 한 번 섹스를 하게 되자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발기가 됐다는데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됐다. 그녀는 얼마나 자신과의 관계를 기대했으면 심리적인 발기 장애까지 일어났겠느냐며 그런 순수함이 너무 좋다고 하였단다. 내가 성심리학을 가르치는 성치료 전문가라고 하면 예전에 나를 알고 지낸 사람들은 의아해한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 성에 대해 박식하기는커녕 거의 무지한 쑥맥이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 전문가라고 반문하며 호기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사실 내가 처음부터 성심리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다. 대학교 때는 다른 분야의 심리학을 전공했다. 그런데 유학을 와서 인간에게 소중한 것들, 자아를 성숙시키고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하다 사랑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과정에서 인간은 성숙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 나간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 몸으로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 두 사람 모두 일치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섹스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성에 대해 다루면서 느낀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인간관계는 물론 자신의 삶에까지 상처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누구나 성과 관련하여 한두 가지 고민이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성을 너무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없게 된다. 한 번은 순진한 남학생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는데 성이 너무 더럽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이른바 스트립쇼 하는 것을 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만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때까지 동정이었는데 흔히 그렇듯 여성에 대해 일종의 신비감과 동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날 이런 신비가 모조리 깨어졌다. 알몸으로 술자리 탁자 위에 올라가 다리를 벌리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도 호기심 때문에 흘낏 훔쳐보았는데 여성에 대한 환상이 모두 깨어지는 거예요. 그 후로 길을 가다가 눈에 끌리는 여성을 보다가도 그때 생각이 나고 이상하게 마음이 식어버려요. 그는 그 후 섹스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도 예전 기억이 떠올랐다고 한다. 한번 부정적인 생각이 드니까 여자의 몸에서 나는 냄새도 싫어져 애모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든다고 했다. 섹스를 해도 꼭 먼저 여자가 샤워를 해야 했다. 여자에 대해, 성에 대해 아름답게만 생각했다가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나니 반작용이 일어나 오히려 혐오를 느끼게 된 것이다. 환상적인 성을 기대했다가 남성 기피증에 걸린 여성도 있다. 처음 남자의 성기를 보았을 때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어요. 평소에는 세련된 사람이었는데 섹스를 하게 되자 사람이 달라져 보였어요. 꼭 불을 켜고 하고 너무 변태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싫다는데도 입에다 밀어넣어 토하기도 했는데 관계를 해도 쾌감은커녕 아프기만 해서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데 정말 내가 그런 걸까요? 그녀는 섹스를 할 때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마치 짐승같이 느껴지고 온몸이 굳어진다고 했다. 아름다워야 할 성을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을까? 상대 남자가 섬세한 그녀의 마음을 읽고 적절하게 리드를 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지만 여자 역시 성을 현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 그녀에게 있어서 성은 영화 속에서 보듯 아름다운 것, 문학 속에서 보듯 극치의 황홀감을 주는 무엇이어야 했다. 그녀에게 있어서 남자는 영화 속의 소설 속의 남자들처럼 운명적이어야 하며 공주를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정의의 왕자여야 했다. 그러나 현실이 어디 그런가? 상상 속의 성과 현실의 성 사이의 괴리에서 그녀는 섹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만 것이다. 비가 개인 뒤에 생기는 무지개를 누구나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은 무지개처럼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없는 환상의 세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 삶의 활력소와 윤활유가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들에게 때때로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켜주고 결국은 우리의 사랑을 완성해주기까지 하는 성을 이제 저 환상의 세계에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불러들여야 한다. 환상에서 현실로 다시 올 때 그때 비로소 성은 아름다운 그 무엇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